요즘 핫한 이슈라서 저도 좀 얻어타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안될공학이라는 곳에서 공식 문서나 기타 정보를 베이스로 신뢰성 있고 깊이 있는 정보를 다뤄주고 있어서 그곳을 참조하시면 왜 딥시크가 생각보다 부풀려 있는지를 잘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보기 귀찮으신 분들께 요약을 해드리자면 딥시크는 결코 학습 비용이 싸지 않습니다. 이건 딥시크의 공식 문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거의 10분의 1을 비용을 들였다고 하는 부분만 기사화가 되어 있어서 다들 그런 줄 아시는데, 필요한 전제 학습은 모두 끝낸 뒤 마지막 테스트 비용이 10분의 1이라서 전제 학습에 들어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100배 들어갔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오픈소스라고 했는데 AI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AI는 이미 파이썬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모듈을 설치한 뒤에 거기서 그걸 호출하는 게 다입니다. 모든 알고리즘은 1950년대에 이론이 완성되었고요. 그 알고리즘들의 조합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클라우드 시대에 분산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조합 중에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요. 뉴럴 네트워크의 조합 개념을 활용하여 알고리즘 조합 차이로 DNN과 CNN, SNN이 있는 겁니다. 그중 DNN을 활용한 것 중에 트랜스포머라는 방법론이 있는 거고요. 이번 딥시크의 오픈소스를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이토치의 트랜스포머의 모듈을 그냥 갖다 쓴 게 아니라 어차피 트랜스포머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조합이기 때문에 파이토치 내에서 그 알고리즘을 조합을 조금 더 수정해서 트랜스포머랑 같지만 자기네들의 개념을 맞춰서 조금 더 정리한 것 뿐입니다. 즉, 우리가 AWS나 Azure의 API를 직접 이용하면 VM도 만들고 소스 관리도 하고 서버리스 인스턴스도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테라폼이라는 게 나와서 AWS든 Azure든 테라폼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Azure와 AWS의 테라폼 포맷이 달라서 AWS용으로 만든 테라폼 소스를 Azure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정도이죠. 이런 것처럼 ML의 다양한 함수 조합으로 트랜스포머가 나왔는데 그냥 만들어진 트랜스포머를 쓰는 사람들이 그동안 대부분이었지만 오픈AI도 그렇고 딥시크도 그렇고 기타 인텔이나 MS 등 현재 개발 중인 것들도 트랜스포머의 조합 자체를 손대는 정도인 거죠. 그렇게 하면 굳이 ML 모듈을 하나하나 조합할 필요 없이 위에서 말한 인프라에서 테라폼 하나만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듯이 트랜스포머 하나만으로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처음 만든 건 개념 구현형이다 보니 효율화가 안 되어 있어서 FP8, BF16 모듈을 끼워 넣어서 적은 비트 메모리로 효율을 좋게 한 거죠. 그냥 모듈을 추가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좋았다. 그것뿐인 거죠. 그냥 소스 자체를 까서 보여드릴게요. GitHub를 보시면 딥시크의 파일 구조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필요한 소스 코드는 인퍼런스 내에 6개의 파이썬 파일 뿐이고요.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model.py가 알고리즘 모듈 호출 파일입니다. model.py를 까서 보면은 모델 아규먼트, 패러렐 임베딩, 리니어, 컬럼 패러렐 리니어 앤 로우 패러렐 리니어, RMS norm, MLA, MOE, 블럭, 트랜스포머의 순서대로 엮어주는 것 뿐이고요. 이 중에서 트랜스포머 자체를 사용한 게 아니라 MOE라는 방법으로 트랜스포머의 분기를 세분화했다는 게 핵심이고요. PF8, BF16을 활용해서 용량을 줄였다 정도입니다. 소스 라인도 804라인 정도거든요. 설마 이 정도로 알고리즘이 담길 수 있으리라 보지는 않겠죠?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모듈을 설치해야 되는데 얘네는 파이토치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데는 없냐군요. 모델.py만 32KB고 나머진 전부 10KB 미만입니다. 전부 합쳐도 54KB 정도의 사이즈인 거죠.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모듈만 몇 개 넣어도 수메가 정도 하는 요즘 세상에 54KB 레포지터리가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즉 오픈소스화라는 명분을 내세워봤자 이미 다른 데서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냥 기사화를 위한 내용인 거죠.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
카이스트의 작년도 기사를 보면 비슷한 시도를 해서 AI 반도체라는 걸 만들어 그 모듈을 탑재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MS에서도 적은 비트 메모리 효율화를 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인텔은 딥시크에 MOE를 한 것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CNN 특화형으로 트랜스포머를 변경했죠. 즉, 모든 국가가 트랜스포머를 재해석하는 방법론을 구현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딥시크가 요즘 미국과 중국의 관계 때문에 더 매스컴에서 주목받고 있을 뿐인 거죠. 혹시 딥시크를 들먹이면서 투자 어쩌고 하는 정보가 있다면 이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너무 딥시크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제 채널에 계신 분들은 다른 기사의 허무맹랑한 내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공유를 해봅니다. 끝.